지금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이 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소강 상태 이런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네. 참 그때 그 상인들을 괴롭혔던 부분이 이제 계속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이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상인들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좀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네. 차임 증감 청구권이 코로나 사태 때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좀 낯선 용어일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우리가 임대차는 보통 기간을 좀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정해진 계약 기간 도중에는 원칙적으로는 차임 조정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정한 거니까. 예, 서로 약속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조정이 안 되는데 이걸 계약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좀 심하게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이런 사정 변경에 맞게끔 변경된 사정에 맞게끔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차임 증감 청구권 이제 차임을 늘리거나 줄여달라는 요구하는 권리인데 네. 사실은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그냥 임대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좀 나가 힘드니까 깎아주겠소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게 이런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선의로 해주시는 겁니다만 법적으로 이렇게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제일 이상적이고 또 뭐 분쟁도 없고 좋은데 그게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떤 상대방의 권리 이런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어는 낯섭니다만 사실은 이게 민법에도 있고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있고 다 있는 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민법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걸 왜 낯설어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어쨌든 뭐 차임이 좀 이렇게 경기가 확 좋아진다거나 또 경기가 확 나빠진다거나 계약 기간 도중에 그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내가 올려줘 내려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차임의 조정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형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하게 되면 또 감정까지 해야 되는 비용 들여서 감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네.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좀 코로나 이전에는 좀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 그거죠. 이 소송이 없었어요. 예. 승소 판결도 없었고. 예. 딱 한 건 봤는데. 그렇군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 네. 이게 증감 글자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예. 내리는 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차임을 올리는 것은 엄격한 제한이 있죠. 네. 대통령령에 따르는 그 기준, 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올릴 때는 그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리는 자체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차임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는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올릴 때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차임 증감 청구 행사가 가능할까요? 네. 아까 좀 설명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차임을 그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경제 사정 변동, 그 밖에 뭐 조세, 공과금 이런 부담의 증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뭔가 부당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슷한 조항으로 이제 민법이든 상인법이든 주민법이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차임 증강 청구권 행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어, 다시 해볼까요? 절차. 요거구나, 24번이. 네.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낯선 용어인데 형성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무조건 일단 그 권리를 행사하면 차임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은 그 권리 상태가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형성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혹자는 그냥 뭐 쉽게 그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아니고 아니죠.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행사는 하지만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는 하지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고 네. 재판에서는 또 법원에서 그 시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감정인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금 시세가 얼마냐, 적절한 시세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가려서 거기에 따라서 그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법원이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임의로 다른 사정을 들어서 바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아, 예. 그래서 차임 증압 청구권이 그동안 인정이 안 되었던 법원의 그런 관행, 법의 근원적인 성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사실 있고요. 네. 실제로 이게 주장은 가끔씩 됩니다만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코로나 이전에 다른 역병 사태로 네. 차임 증감 청구권 소송에 있어서 한 건 정도 그것도 부분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차임 증감, 차임 감액이겠죠. 차임 감액을 요구해서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좀 많이 중시한다는 점에서 좀 어려운 소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레이트 짐바브웨에서 예전에 엄청난 인플레로 100조 달러 발행되고 그랬었어요. 네. GP무치 이만큼 들고 와서 계란 하나 사고 그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막 날아가 버려서 그런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닥친다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경우라면 좀 가능할 텐데 코로나로 장사가 좀 안 되니까 다 같이 재앙이 덮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좀 깎아달라. 이거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실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임대차 계약 기간 자체가 좀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좀 짧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한 2년 남짓 이런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의 성격 자체가 계약 기간 도중에 뭐 경제가 확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그럴 때 조정을 하는 그런 제도라서 네.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처음부터 10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이 조금 충분히 될 텐데 계약 기간이 좀 우리가 실무상으로 짧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